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1.10%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6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금요일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세인데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요,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소강 국면 속에서의 과정인데요.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요, 금방 박스권 내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는 3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137억의 매도, 기관들은 124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 역시 소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13억의 매도, 기관들은 1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시장 전반의 모습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소강 국면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올 1월 들어서 수급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57만 주 가까운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들 역시 56만 주 가까운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는 박스권에다가 주가를 가둬놓은 채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관들 역시 올해 들어서는 매도 공세인데요. 연기금은 월요일, 화요일은 매수를 하다가 주 후반 들어서 다시 매도거든요. 아직은 지난 연말 윈도드레스 측면에서의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 과정이 좀 더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1월 들어서 현재까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매 행태는요,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둔 매도라고 보기보다는요, 단기 매매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급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시기적으로는 2월 초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와 그리고 24년 연간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는요, 4분기 매출액은 1조를 약간 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719억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24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3조 4,975억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807억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이러한 컨센서스와 비슷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주가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아직은 되지 않는 것이죠. 24년 실적이 서프라이즈라든가 쇼킹이라든가 예상치와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박스권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적 발표 이후에는요, 25년 실적 전망에 대해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25년 실적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기존 제품들의 안정적인 성장, 특히 유럽에서의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1분기 정도가 지나게 되면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25년 실적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신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조합이 되면서 25년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현재는 4조 5천억에 가까운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이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25년 영업이익의 큰 폭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합병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던 24년과는 달리 25년의 영업이익은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증가는 바로 EPS라든가 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주가에는 가장 예민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5년 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 제품들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25년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신규 출시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25년엔 5개 제품이 새로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사실 스테키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스테키마는 작년 11월 달에 유럽에서는 출시가 됐고요. 미국에서는 올해 2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지금 1월이니까 조만간 2월이잖아요. 그렇다면 조만간 미국에서 출시될 스테키마, 과연 출시와 더불어서 판매 전략, 영업 전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5년에 출시되는 5개 제품 가운데서 스테키마가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5개 제품 가운데서 가장 먼저 출시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 스테키마는 세계 시장 규모는 23년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4억 달러니까요. 우리 돈으로 약 25조가 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156조입니다. 77%를 차지하는 것인데요. 우리 돈으로 2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휴미라에 이어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경쟁도 치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조 미국 시장에서 영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쟁이 얼만큼 치열한 것인지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스테키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혹시라도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휴미라 시장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먼저 1월 달에 암젠에서 웨젤라나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셀트리온을 포함을 해서 5개의 제품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7개 제품과 오리지널인 스텔라라가 20조 원의 미국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이 경쟁에서 유플라이마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PBM과의 협상이라든가 PL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 지난 1월 10일에 나온 한국경제TV의 단독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의 스테키마는 지난해 12월 FDA 판매 허가를 최종적으로 획득을 했지만 구체적인 미국 판매 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영업 전략에 대한 발표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스테키마를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죠. 직접 판매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도매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스테키마가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IRA 법안에서 약가인하 대상 10개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약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낮은 바이오시밀러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요. 아마도 바이오시밀러 쪽의 등재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L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장 초기에는요. 현지 보험시장 커버리지가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의 한 대형 보험사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3대 PBM 중에 하나와 선호 목록 등재와 PL 전략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사 측에서는 아마도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휴미라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죠. 즉 휴미라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의 실적이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휴미라라는 큰 시장에서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 시밀러들이 경쟁이 나왔는데 이 케이스가 미국에서는 오리지널과 바이오 시밀러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PBM들이 바로 휴미라 시장 쪽을 통해서 자기들도 처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PL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미 3대 PBM들이 스텔라라 시장 쪽에서도 이미 PL 제품에 대해서는 결정이 다 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셀트리온의 스테키마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불안감이죠. 물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짐펜트라가 있기 때문에 3대 PBM 쪽에 모두 스테키마의 선호 목록 등재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미국에서는요. 휴미라 시장에 이어서 스텔라라 쪽의 시장이 두 번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요. PBM과의 협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올해 4개가 더 또 출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요. 유플라이마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의 매출액은 얼마쯤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인 삼성증권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24년에는 스테키마의 매출액이 2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에는 1570억을 예상을 합니다. 미국 출시 첫 해 만에 1570억은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스테키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해는 주목을 하자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요. 금요일 날 18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박스권을 크게 보면요. 18만 원 전후와 21만 원 사이대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고 작게 보더라도 어쨌든 18만 원 전후대의 저점대와 20만 원 사이의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기적인 일시적인 하락은 금방 회복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1월은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끝나면은 마지막 주에는 설날 연휴가 길게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1월 달은 음봉의 몸통이 조금 좁혀지는 모습이 나오면 좋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소강 국면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2월 들어서 실적 발표 시점 전후를 변곡점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